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시장이 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매도에 대한 의견을 많이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타이밍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모아가는 그런 ETF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엣지 자산 역할로 우리가 속쓰리나 팀프처럼 타이밍을 봐서 좀 어느 정도 일정한 수익이 났을 때 매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둘 다 매도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한번 오랜만에 가지고 왔는데요. 어느덧 고점 부근에까지 와 있습니다. 하락폭을 20% 정도 극복하고 나서 가파르게 단기간에 올라왔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뒤에 설명드릴 것과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시장이 고점을 뚫고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지표들도 있을 거고요. FOMC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중요 이벤트들도 있을 건데, 일단 실적은 다 발표가 끝난 상황이고요. 주요 이벤트는 뭐 거시적으로 시장 환경을 더 강하게 끌어올려줄 수 있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이긴 한데, 소비자 심리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도 나와 있습니다. CPI도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있는 좋은 지표이긴 한데, 우리가 정확히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느냐가 일단 관건이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6월 19일 새벽 3시 정도에 이제 금리 발표가 있을 텐데, 이번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와 시진핑이 영국 가서 회담을 하고 있는데, 뭐 쉽지 않다라고 하고 있는데 벌써 기술주가 반등하고 있으면서 AMD 같은 거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AMD 같은 포지션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속슬 같은 것도 어제 많이 오르면서 드디어 20불이 넘어간 상태이고, 관련돼서 뭐 애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도 많이 오르는 그런 상황인데, 자, 문제는 이렇게 예측하는 플레이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장기적인 트렌드에서는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그냥 꾸준히 가져가는 거고요. 단기적인 트렌드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 물량도 이번 주에 많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지표 한 방에 그동안 힘들게 쌓아왔던 20% 상승했던 이런 단기간의 상승폭에 대해서는 단단함이 약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럴 때 모아가는 ETF는 사실 커버드 콜이 포함된 것들이 좀 더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그런 컨셉에 가깝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 초년생부터 30대, 40대니까 사실상 거의 대부분인데요. 은퇴 수요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ETF가 바로 이 441640 커버드 콜 액티브 상품인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사회 초년생한테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돈이 생기면 계속해서 이 타이밍에 구애 없이 매수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떨어졌을 때 못 샀거든요. 다시 올라가는데 사고 싶잖아요. 근데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등한 시점에서 고점에서 큰 돈을 담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마 저는 못 담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내가 한 10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5억을 담을 수 있을까요? 물론 1000만원 있으면 500만원 담을 수 있겠지만 큰 돈을 담기에는 또 애매하기 때문에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더 큰 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S&P 500의 성장은 일부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라고 써놨고요. 고배당은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배당주 특성상 주가가 많이 빠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커버드 콜이긴 합니다만, 중간에 목돈이 필요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꾸준히 모아갈 때 중간에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그런 ETF다라는 것이 좀 장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매달 배당금이 지급되는 형태인 거죠. 코텍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의 배당 기준일은 15일입니다. 이제 상식적이긴 한데 휴일이다 보니까 13일이 배당 기준일이 되고, 이틀 전까지 매수를 하게 되면 배당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고, 배당을 못 받는 12일이 배당 락일인 거죠. 그래서 뭐 배당을 받고 시작하실 분들은 11일까지 매수하시고 12일날 파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배당을 안 받으실 분들은 배당 락 때 사셔도 되는데, 이 배당을 받고 시작하는 것과 배당 락 때 사는 것에 대해서 통계적으로는 배당을 받고 배당 락을 맞이하는 것이 더 성과가 좋았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우상향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배당 락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한다면은 퀀트 혹은 자동적으로 매수 들어오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리고 기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주가가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사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든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배당을 받는 것이 더 우상향하는 종목에서는 유리했다라는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한 주, 10주, 100주 이렇게 주식수를 모아가면은 배당금이 내 주식을 모아가는 것만큼 더 나오기 때문에 타이밍에 크게 구애 없이 주식수를 모아가는 그 사회 초년생들한테 습관처럼 돈을 더 모아가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뭐 100주씩 모아간다고 하면 100만원 정도가 될 거거든요. 그럼 9,000원의 배당이 나오는데, 뭐 에게 연으로 해봤자 10만원밖에 안 되겠네요 하지만, 이게 10달만 모아도 1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9만원이 모이게 되고 3년 모으게 되면 3, 40만원씩 나옵니다. 그러면은 남들 오피스텔 월세 지방에 있는 거 뭐 1억에 30, 뭐 50 이렇게 하는 오피스텔을 3천만원에 살 수 있는 배당을 받아서 재투자를 하게 되면은
또 주식수를 모아가면 배당이 더 나오는 진짜 말 그대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고, 고점에 대한 부담 없이 커버드 콜이다 보니까 일부 하락폭에 대한 버퍼를 가져가는 그런 구조다 보니 여러분들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배당 기준일은 15일이고요. 주가가 올라가면서 성과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배당의 여력은 더 많아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상승 측면에서 배당이 늘어나는 것은 바로 프리미엄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성향 때문인데, 아파트가 3억 하다가 막 3억 5천, 3억 7천 하는 것보다 10억 하다가 13억, 14억 하게 되면 프리미엄의 자체의 규모가 커지는 것에 기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만 원씩 투자하게 되면은 결국 100주씩 모아가게 되는 거고, 다음 달부터 배당이 92원이거든요. 현재 추이로서는. 그러면 18,000 배당이 나오게 되면 한 주를 사는 거고요. 27,000 배당이 나오면 두 주를 사는 겁니다. 누적으로 배당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고 짜투리 금액이 남게 되거든요. 짜투리로 엣지 자산을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혹은 나는 좀 시장이 좀 하락했다라고 생각될 때는 일부 빼더라도 사실 크게 타이밍에 구애 없다 보니까 다시 들어가는데 부담이 없으니까 좀 빠졌다 싶으면 속설 같은 거 들어가서 추가적인 수익을 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계속해서 모아가더라도 큰 부담 없다라는 거고, 3년 정도 모으게 되면 3,600만 원 원금 들어가고 3,600주 그리고 짜투리를 계속해서 모았다라고 한다면 30주가 더 추가가 됐네요. 어쨌든 이렇게 모으게 되면은 이제 월세로 33만 원씩 나오게 된다라는 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연금으로 투자하게 되면은 커버드 콜에 대한 거는 일단 그 외국 납부 세액에 대해서 원천 유수하지 않고 직접 우리나라에서 과세를 하라라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연금저축계좌는 과세 이연된 혜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커버드콜에 과세 이연 혜택까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표준 편차와 장기적으로 투자 가능한지 관점에서 이 441640을 살펴보게 되면 슈드보다 안전하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441640을 보면 0.92%입니다. 0.99%고요. 최근에 뭐 슈드의 포트폴리오가 에너지 종목들을 뭐 추가적으로 편입하면서 변동성이 커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4%라서 좋긴 한데,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처럼 시드가 적다 보면은 슈드를 오래 지속하기는 아무래도 이 여러 가지 챌린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상승할 때다 보니까 특히나 엣지 자산 없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그냥 온리 모아가게 되면 분명히 하루 이틀 사이에 급격하게 오른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좀 시선이 가게 될 거고,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빠지는데 걔가 올랐다 그러면은 쉽게 또 갈아탈 수 있는 게 또 슈드의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슈드 계좌는 그냥 저처럼 미국 계좌 따로 터놓은 다음에 따로 빼놓는 게 더 좋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안 보면 더 장땡이거든요. 자, 그러면 441640은 0.92%입니다. 자, 표준 편차에 대한 개념은 다 아시겠지만 얼마나 중심으로부터 변동하느냐의 1일 변동폭을 수치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일 동안 움직임은 위로 0.92, 밑으로 0.92 움직일 거고요. 이게 68%의 확률이다라는 거죠. 정규 분포를 가정했을 경우에. 사실 장기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S&P 500을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디보라는 ETF를 또 똑같이 가져가는데, 이 디보라는 ETF는 여기 포트폴리오 보시다시피 캐터필러나 비자, 마이크로소프트, CME 그룹,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뭐 전 세계에서 1위 내노라는 기업 중에서 배당에 진심인 기업들을 또 포트폴리오에 넣었다라는 건데 30개로 압축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다우도 아닌 것이 다우처럼 흉내낼 수 있으니까 S&P까지 같이 담아가는 건데, 나머지 20% 정도의 비중을 주식과 커버드콜 형태로 가져가면서 이 커버드콜이 시장의 방어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디보는 1년 동안에 8.19%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슈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1년 동안에 2.8% 조금은 아쉬운 성적을 냈습니다. 물론 배당이 성장하는 그런 컨셉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지만 배당이 현재 3.92까지 떨어진 상태고요. 배당이 4.71입니다. 자, 1년 동안의 성과만 놓고 본 건 아니지만 실제로도 기술주의 트렌드에서 슈드만 당장 하나만 모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민되는 포트폴리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은 그 어느 운용사, 그 어느 자산가, 그 어느 뭐 건물주라도 하나만 모아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장기적인 확정 수익은 슈드가 분명히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장점 중에 하나이지만 과정에서는 반드시 조합이 필요한 거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엣지 자산 형태는 꼭 필요하다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다시 디보로 돌아가서 이 디보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상위 2개 종목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워낙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종목 아시는 건 여러분들 나중에 큰 힘이 되실 겁니다. 자, 캐터필러와 비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캐터필러는 1925년에 설립이 돼서 전 세계 건설 중장비 기계 노란 포크레인 1위입니다. 매출은 중장비가 가장 높고요. 자원에 마이닝도 있고 에너지도 30% 비중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이 굴착기, 뭐 덤프트럭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는 인프라 투자까지 연동된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컨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나 뭐 금융이나
아니면 뭐 중장비 기업까지 아우르는 산업의 인프라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지금 최고의 트렌드는 바로 인프라 관련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라 하면서 안 돌아와? 그럼 관세. 이거가 지금 리쇼어링이거든요. 자국으로 돌아와라라는 거. 그래서 돌아오게 되면은 건물을 짓고 기업을 짓고 또 인프라도 깔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 철도, 뭐 항만, 전력망 이런 것들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관세 이후로 오히려 또 부각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고배당이나 자사주 이런 것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컨셉 자체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비자입니다. 비자는 카드사였으면 벌써 망했을 거예요. 근데 하드사가 아니라 금융사다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1958년에 설립이 돼서 영업이익률이 60%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좀 주춤했던 때는 코로나 때였을 거예요. 근데 신용카드사가 아니라 일단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다 보니까 사실은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1년 동안 33%나 올랐습니다. 매출은 서비스 수익이 카드사에 관련된 매출이고요. 실제로 데이터 처리가 이제 우리로 치면은 바로 결제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카드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글로벌로 22%인데 최근에 인도나 아프리카에서도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고성장 종목이 카드사가 아니다라는 거. EPS가 3년 동안에 70%나 오르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 포트폴리오가 디보의 상위 포트폴리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에 들어가는데 커버드 콜 들어가면서, 그리고 아무래도 30개 종목만 좀 편출하다 보니까 아쉬울 수 있어서 S&P까지 같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트레이딩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VOO와 디보가 거의 20% 정도의 비중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나머지가 보시면 비자와 JP모건, 허니웰도 집 고치는 거, CME는 최근에 선물 거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메타 들어가 있고요. 홈디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드가 약점인 게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없다라는 것이 약점인 건데, 최근에 좀 흥행하고 있는 ETF의 특성을 살펴보면은 슈드보다 기술주의 편입에 대해서 허들이 낮다라는 그런 또 장점과 단점일 수 있겠지만, 또 시장이 좋을 때는 햇볕이 이렇게 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보이는데, 또 단점이 보일 때는 또 슈드의 또 그런 그 10년 동안의 원칙 자체가 조금 좋지 않게 보인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슈드를 많이 들고 있지만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포트폴리오를 갈아타기 위한 그 시기를 가늠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 뭐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고, 본인의 선호, 그리고 뭐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월 인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건데, 고민해 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제가 왜 연금계좌에서 S&P 500을 커버드 콜로 활용하냐라고 한다면, S&P 500과 이 커버드 콜이거든요. 아까 최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단기간에 지금 2달 동안 급등했단 말이에요. 요렇게 올라오다가 급락했는데 급등을 갑자기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1년 놓고 보면은 S&P 500과 그리고 이 미국 배당 커버드 콜의 컨셉, 디보, 그리고 S&P 500, 그리고 커버드 콜 들어가 있는 이 컨셉이 결코 뒤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월 배당 꾸준히 받았으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활용도 측면에서 높았다라는 측면이고, 올 초부터 시장이 하락하고 급락하고 둘 다 겪은 상황에서는 4%, 6%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면서 6개월, 1개월 단기간의 성과는 분명히 S&P가 좋았지만, 장기적으로 가져갈 때 있어서는 S&P 500과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441640의 트렌드인 거죠. 작년 안에는 저도 인정합니다. 타미당 2호가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였고, 저도 마침 또 2월 달에 올 매도를 하면서 그 소나기 같은 하락폭을 잘 피해 왔는데, 사실은 지금 트렌드는 더더욱 기술주에 좀 집중하는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타미당이나 아니면 코미당도 마찬가지로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커버드 콜이 있잖아요. 걔 하나만 가져가기에는 제가 늘 부담스러워서 같이 가져가는 포트폴리오로 자주 설명을 드렸었는데, 둘 다 가져가시는 포트폴리오가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미국 배당 다우존스 관련된 본주나 커버드 콜은 생각보다 성과가 좋지 않았고, 앞으로 계속 가져갈지에 대한 의문이 현재로서는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또 드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트렌드가 지금 보셨다시피 1년 동안에 12% 정도 똑같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렇게 트렌드가 유지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주가가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합치게 되면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라는 건데,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완만하게 하락하면 비슷한 흐름이긴 한데 더 많이 빠질 때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더 반등하지 못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버드 콜의 약점은 분명히 노출을 한 상태이기는 한데, 이렇게 급등하고 급락하는 시장이 1년에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런 타이밍에 좀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사더라도 뭐 꾸준하게 싸게 사면 배당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당을 감안하면 큰 틀에서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44640은 제가 그 애정하는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액티브 커버드 콜하고 비슷한 컨셉이에요. 걔도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배당이 7%가 나오고요. 얘도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S&P 500과 디보를 추종하면서 사실상 월 배당이 1% 가까이 나오는, 연배당으로 치면 한 10% 정도 나오는 상품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평생 큰 돈을 자신 있게 모을 수 있으면 당연히 우상향하는 이런 S&P 500에 들어가는 게 맞겠지만, 중간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뭐 내가 돈을 빼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돈을 받았는데 살 게 없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이런 것들을 내 메인 포트폴리오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S&P 500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들을 살펴보면은 이게 또 지금 스몰캡이 빨리 움직여서 좀 불안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빠르게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좀 불안한 요소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최근에 나온 의견들이에요. 그래서 불확실한 요소가 또 존재하게 되고, 관세에 대해서 좀 무섭다,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멘탈이 강하고 나는 평생 동안 모아갈 거야 뭐라고 다짐하겠지만, 막상 모아보면 이렇게 S&P를 그냥 단독으로 혹은 슈드를 단독으로 모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 커버드 콜의 일부 월 배당 1%가 결코 작지 않은 역할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주 별거 아니어 보이지만 쌓이게 되면 커버 있고 3천만 원이 모이면 30만 원에 또 월 배당이 나오면은 생각보다 3년 모아서 뭐 건물 하나 산다라고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세금 측면에서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연금에서 활용할 경우 가장 메리트가 있어요. 디보랑 S&P 이런 주식에 대한 배당은 원천 증수 되겠지만, 실제로 커버드 콜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과세 이연되는 혜택이 있으니까 100%다 재투자 됩니다. 그래서 원천 증수 되지 않고 미국에서 한국의 ETF로 다 돌려줍니다. 그러면은 과세해야 되는데 일반 계좌에서는 과세를 하겠죠. 보유기간 증분, 아니 보유기간 과세라는 항목을 통해서 과표가 증분했느냐 과표가 떨어졌느냐를 비교해서 과세를 하는데, 연금계좌에서는 그래 그냥 필요 없어, 과세 이연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네 라는 것이 과세 이연의 중심 혜택이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하여튼 장기 투자에 대한 혜택을 좀 고민을 해보시고, 메인 포트폴리오를 하루라도 빨리 설정하시고 좀 믿음의 투자를 하시는 것이 시간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